안녕하세요. 깡깡크리틱의 스윗필드입니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한창 빠져들었던 잔나비의 노래 가사입니다. 제목이기도 했나요? 여튼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 감성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가을과 감성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나이 들어가는 건지 바뀌는 계절의 감성을 잔뜩 싣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혜인, 김고은 주연의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을 봤습니다. 그냥 혼자 봤고요. KBS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유열의 음악 앨범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온 영화 제목입니다. 라디오 좋아하세요? 저는 라디오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아직도 집에 있을 때는 라디오를 필수로 켜두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물론 요즘은 유튜브 음악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라디오의 감성은 결단코 다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마치 라이브 연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내가 좋아했던 음악이 뜬금없이 흘러나올 땐 하던 동작을 멈출 정도로 취향 저격 선물과 같습니다. 물론 DJ나 게스트의 시시껄렁한 농담이 많은 방송은 싫더라고요. 절제된 DJ의 멘트만 있는 음악으로 꽉 채워진 방송이 좋습니다.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CD, 테이프, MP3, 유튜브로 듣는 건 화석과 같은 느낌이고요. 라디오는 신선한 우유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라디오 예찬론자인 것 같습니다. 삶이 어찌 스마트하게 샤프해지더라도 라디오만큼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더 욕심을 부리자면 라디오 DJ를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소망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자,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요. 1994년 유열의 음악 앨범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영화는 시작됩니다. 소박한 기적처럼 가수 유열은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땐 유희열이 아니라 유열이었죠. 유열의 목소리는 참 매끄럽고 고급지고 기분을 업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나오다가 영화 말미에 나온 유열의 모습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세월이 흘렀죠.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의 영화입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을 보며 어찌나 감정 몰입을 했던지요. 이번엔 75년생 동갑내기의 이야기입니다. 건축학개론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위화감 느껴질 정도의 미모를 갖춘 예쁜 여주인공들을 둘러싼, 게다가 나이 들어서는 돈까지도 많은 여주인공의 이야기였다면 유열의 음악 앨범은 그보다 서민적입니다. 눈높이를 그리 높이지 않아도 될 만큼 수평적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수가 난 빠른 7호야 하며 75년생 현우, 정혜인을 제압하려 할 때는 어찌나 웃기던지요. 미수의 멘트를 저 또한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에도 완벽하게 끼지 못하는 회색 지대처럼 살고는 있습니다. 영화가 마냥 가볍게 멜로멜로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어둠을 깔고 있죠. 그래서 맘 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뭔가 큰 불행이 그려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딱히 누굴 가해자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냥 공부는 그닥 취미가 없는 남자아이들이 옥상에서 장난치다가 한 명이 낙상으로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은 그 순간 범죄자가 됩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현우가
미순의 빵집에 들어와 아침부터 콩으로 된 뭔가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빠른 7호 미수와 그냥 7호 현우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날 아침 유열의 음악 앨범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마치 기적처럼요. 한번 망가진 아이들, 그들의 마음도 망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망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망가진 프레임에 갇혀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정상적인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희생자의 가족은 너네는 어디 하나 부러져서 살아야 도와주는 길이야 하며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길 저주합니다. 같이 망가진 아이들은 누군가 혼자 정상인이 될까봐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현우. 친구들은 그런 현우에게 왠지 너만 용서받는 것 같아. 잘생겨서 그런가 하며 질투합니다. 사실 잘생겼습니다. 망가진 프레임에 갇혀 누군가에게는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었던 현우는 적어도 미수에게만은 자신의 흑역사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미수는 현우의 흑역사를 알았다는 이유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은 미수였지만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잡으려고 질주하는 무모했죠. 현우에게 뛰지마 현우야 다쳐 하며 그를 걱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거나 미수가 현우에게 독서를 뿜는 장면을 연출했다면 되게 진부했을 것 같은데 다행이었습니다. 진부하지 않아서. 미수의 대사처럼 달다. 너무 달아서 어지럽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참 영화가 따뜻했습니다. 그 달달함의 중심에 은자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미수가 친언니처럼 의지하고 살아온 은자. 현우가 실컷 얻어 터지고 외로움에 찾아간 은자에게 그냥 배가 고파서 왔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따뜻한 수제비 한 그릇을 얻어먹게 되죠. 정말 배고픔에 힘겨울 때 찾아갈 곳이 있다면 또 사막 속의 오아시스일 것 같습니다. 은자가 현우에게 날린 난 너 믿어 라는 말은 현우에게 지울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죽고 사는 우리죠. 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대사였습니다. 은자 역의 김국희 배우는 앞으로 더 성장할 배우로 보이더라고요. 연기가 담백하고 묵직합니다. 은자 딸로 나온 신달기 배우도 진짜 캐릭터 강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리얼한 연기로 아주 톡톡 튑니다. 정혜인과 김고은의 연기도 그냥 살아있는 현우와 미수인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정혜인이 김고은의 첫사랑 야구부 선배로 나왔다는 사실은 나중에 깨달았고요. 이미 케미 폭발을 예고했던 커플이 이제야 영화에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와우, 멋진 인연 아닙니까? 그 인연을 이끌어낸 정지호 감독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야니, 콜드플레이, 신승훈, 이소라, 루시드 폴, 핑클, 모자이크 등 당시의 핫한 노래들이 라디오 방송처럼 영화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유열의 음악 앨범 OST를 찾아 다시 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가 중간쯤에서 좀 지루합니다. 그러나 엔딩 부분에 속도감이 붙어서 다행이고요. 또한 시대 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 고증이 건축학개론보다는 또 응답하라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물보다는 덜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디테일이 덜 살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왜 삐삐가 안 보였는지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건 15세 관람가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 기준엔 말이죠. 12세 관람가라니 황당했습니다. 황당해하는 제 옆을 유치원생이 지나가면서 엄마 우리가 본 영화가 저거지?
하며 유열의 음악 앨범 포스터를 가리켰는데요. 헐, 제가 보수적인 건지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참고로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성급히 영화관을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 감상을 잠시 즐기다가 천천히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말이죠. 참 따뜻했던 유열의 음악 앨범이었습니다.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십니까? 그렇다면 완전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깡깡 크리틱의 스위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